제목이 페이스북이죠. 붙어 있으면은 SNS 페이스북이겠지만 떨어져 있는 것은 제 얼굴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아, 어제랑 이렇게 DMZ 나라에서 이런 섹션 주제를 놓고 한국 작가들 같은 경우도 되게 곤혹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저도 내가 만난 한국 문화라는 주제를 받고 이제 좀 곤혹스러웠어요. 왜 곤혹스러웠냐면 이건 너무 그 큰 상에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이 차려져서 도대체 어떤 것을 어, 먹어야 될지 모를 때 오는 당혹감 그런 거였는데요. 이제 여기 이번에 오는 선생님들 친구들하고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볼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아, 내 얼굴에 새겨져 있는 400년 디아스포라의 흔적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사실은 여러분들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때는 외국인 관광객도 별로 없고 흑백 텔레비전에서 외국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타잔하고 초원의 빛. 이 정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의 어떤 얼굴이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눈이 그쪽 이제 갈색인데 그때 다들 노랑 눈이라고 이렇게 놀리고 얼굴도 그때는 좀 이렇게 하얗고 머리도 약간 갈색이고 그래서 어, 주위에서 그 틱이라고도 하고 좀 더 일제 시대에 이렇게 지내셨던 할머니들 중에서는 그 일본 말 그 저기 틱이에 해당하는 일본 말 아이노코라는 말을 이제 저한테 하고 그랬어요. 그래 저 어렸을 때는 그때는 그 제가 되게 모범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금이 있으면 제일 가운데에 서 있어야지 편안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꾸 얼굴로 가면은 제일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렸을 때 가장 큰 컴플렉스는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친구들한테 내 얼굴이 익숙해질 때까지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매 학기마다 해야 되는 새 학년 새 학기 때 해야 하는 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어떤 여자 동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는 이야기를 할 때 왜 눈을 보지 않아? 사람 눈을 보지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그 지금 내가 이게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내 얼굴을 의식하는 것보다 내가 의식하는 게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내가 의식적으로 그 이 얼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했던 게 이 글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 엄마가 루마니아 분이셔 하는 농담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가 루마니아 분이신데 왜냐하면 그때는 루마니아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내가 말하는 루마니아를 사람들이 아주 잘 알지 않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루마니아 얼굴 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하면 되게 사람들이 막 웃고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주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차 아마 그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제가 작가 활동을 하던 이제 이 시대는 사실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고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이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 반대대로 우리 순혈주의 한국 사람들의 순혈주의가 이 다문화 사회의 어떤 또 장애도 되고 이런 게 이제 담론화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쓴 소설이 하나가 이제 이미테이션이라는 소설입니다. 이미테이션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이제 가장 그 뭐죠 단초가 됐던 어떤 게 이제 한 어떤 저는 이제 그 소설 안에서는 게리 워커 존슨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요. 선생님 게리 선생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게리 워커 존 이제 가칭 게리 워커 존슨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었냐면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어머니가 기지촌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태어난 그 흑인 혼혈이었죠. 그래 한국에서 이렇게 살 때는 되게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1980년대 초반에 그 레이건 정부 때 그 한국에 있는 아메리칸들 이를 다 이렇게 불러다니는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 한국에 있었던 이런 혼혈들이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말하는 그 게리 워커 존슨이라는 사람도 뉴욕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양부모 밑에서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 가면 내 모든 이 고통들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국 사회도 그렇게 이 사람들 다 이렇게 껴안아 줄 만큼 넉넉한 사회는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도 실패를 하고 다시 게리 워커 존슨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던 게리 워커 존슨처럼 바라보지 않고 뉴요커로서 게리 워커 존슨 이래서 되게 환대를 하고 마치 잠깐 뉴욕에 갔다 온 몇 년 세월이 이 사람의 어떤 신분을 갖다 세탁한 듯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까 나같이 분명히 한국인인데 생긴 것은 좀 혼혈처럼 생겨서 고통받는 어떤 한국인이 어느 날 게리 워커 존슨이라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읽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 유전을 그러면서 자기도 신분 세탁을 해야 되겠다. 나도 나는 가짜 혼혈인데 진짜 혼혈이 돼야 되겠다. 한국 사회에서 진짜 혼혈이 되면은 대우가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이제 혼혈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쓰고 났더니 진짜 제 얼굴이 조금씩 변해서 한국인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예전부터 그 거울 안에서는 저는 굉장히 한국인처럼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의식을 한 거죠. 나는 눈이 검지 않아. 나는 얼굴이 좀 더 이상하게 하얀 것 같아. 내 머리카락은 검지 않아. 이렇게 내 스스로 계속 주입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쓰고 났더니 진짜 제가 한국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제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는 저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미 저는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실제로 내가 도대체 왜 나는 진짜 내 눈은 갈색 눈을 타고났지? 이런 의문을 진짜 풀어나가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한번 혹시 우리 집안에 어떤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찾게 된 이야기인데 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하멜 여러분 하멜 표류기라는 하멜이
우리 조선에 살다 간 이야기 아시죠? 그 이제 제 고향 쪽에서 한 7년을 하멜이 억류되어 있었거든요. 그 강진 쪽에 가면 네덜란드 성이 있어요. 병영에 가면 그쪽에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 그 2003년 당시 그 강진 군수가 인터뷰에서 그 하멜의 후예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증언을 해요. 아직도 하멜 일행이 조선에 남기고 간 후손들이 강진에 살고 있다. 이들은 머리털이나 피부색은 우리와 같지만 몸에 털이 많고 그 색이 흰 빛을 띠고 있고 눈빛이 푸른색이다. 네덜란드에서 온 장관들이나 방송국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분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본인들이 극구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였는데요. 제가 그 제 할아버지는 완도의 아주 외딴 섬인 금당도라는 작은 섬에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육지로. 그래서 섬의 역사를 추적하기는 아주 쉬워요. 이 섬에 처음으로 어떤 성씨가 들어왔는지 그 입도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가 들어온 그 기록을 찾아봤고 그 할아버지들이 그 육지에서 언제 들어왔는지 그 이력을 쫓게 됐어요. 그 우리 집안 할아버지들한테 기록이 좀 남아 있어요. 어, 그, 그 이제 하멜 일행 중에서 하멜 일행 여기 체류할 때도 조선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림을 차린 분도 있었고 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병영 남씨 성을 받게 돼요. 한 3사람이 남았다는데 이 사람들은 병영 남씨 성을 받게 돼서 살게 돼요. 그리고 1730년에 이 이제 굉장히 자손들도 많이 생겨 있는 그 네덜란드 혼혈 그 가족들이 1730년에 집단 이주 나주로 집단 이주를 시켜요. 이 조선 정부에서 그때 1730년에 우리 조상들이 써놓은 기록에 더 깊은 곳으로 간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게 1730년이에요. 그리고 금당도로 어느 할아버지가 들어가요. 그때 제 생각에는 남씨성을 가진 할머니 혼혈 할머니 한 분이 전씨성의 할아버지한테로 시집을 오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조선사에서는 되게 살기 힘드셨겠죠. 이 혼혈로 살아가는 게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섬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의 소설적인 이야기인데 물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전하고 있지만 좀 미안하죠. 뭐냐면 진짜 게리 워커 존슨 같은 사람들 너무 힘든 게리 워커 존슨 같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미안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신용목 시인의 글 중에 고통 없는 자신의 몸에 고통을 전시하기 위하여 문학으로 문학을 찌르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제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오늘 그 전성태 선생의 그 노란 눈동자의 비밀을 듣는 것 같은 이 루마니아 사람이라고 후손이라고 자칭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아스트리드 선생 얘기 말씀하시죠. 아까 그 Yes, thank you. I'll keep it very short because your question to me was the exact question I had for Sancti, so you can answer it.
I had the same question for you. So here is my answer. And he asked me a question, and that was the same question I wanted to ask you. So I'm passing it on. 네, 아스트리드 선생한테 한 찬스 쓰시는 질문을 거죠? 네. 전성태 선생한테 다시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 네. 이제 그 예를 들면 게리 연기박 선생님 글을 읽으면 게리박 연기 선생님의 이 한국으로 나은 길, 뭐 여러 길들이 있겠지만 한국으로 나은 길은 서쪽에가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여기 아스트리드 선생은 동쪽에가 아마 있었겠죠. 단순히 방위만을 말한 게 아니라 이 게리 연기박 선생님은 할머니 게리가 한국에 갈 거다라는 주술적인 말처럼 그 말들이 그 계속 몸속에서 이렇게 남아서 아마 굉장히 서쪽으로 오는 어떤 파도의 이미지처럼 해서 여기까지 온 게리 선생님이 읽혔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도 너무 소중하고 나는 또 이제 사실 아스트리트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이제 아스트리드는 단독자 혼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아스트리드를 혼자서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이라는 어떤 그 길은 한국이라는 코드는 아스트리드는 뒤늦게 찾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아스트리드는 이 그것들에 대해서 뭐 민족이니 핏줄이니 이런 것들 가족이니 사랑이니 뭐 이런 말들을 다 다른 감각으로 한 번씩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아스트리드가 감각했던 그 한국어나 한국 문학이나 뭐 한국인이라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도 아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꼭 한국인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꼭 한국어를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 뭐 한국 한민족의 어떤 정체성으로 본인이 꼭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아스트리드 선생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걸 이렇게 그냥 우린 자연스럽게 향유하고 있는 우리가 쉽게 우리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더 낯설게 한번 봐보는 거 뭐 이런 어떤 계기들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